삼일장을 해야 효도라는 말 정말 맞을까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노후 재물을 상담해온 박사 이현우입니다. 수천 가정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장래 상식이 사실은 자식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3일은 지켜야지.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체면이 서겠나? 그런데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본 현실은 다릅니다. 장례가 끝난 뒤 남는 건 꽃장기가 아니라 카드값이고 눈물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대출 걱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만 상담한 가족들 중에서 장례비 문제로 형제간 갈등을 겪은 경우가 20건이 넘었습니다. 어떤 집은 장례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나도록 누가 얼마를 냈는지 서로 문자를 주고받더군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장례를 준비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슬픔도 채 추스르기 전에 장례식장 직원 앞에서 수십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의는 어떤 걸로 할 건지, 관은 얼마짜리로 할 건지, 빈소는 몇 호실로 할 건지 말이에요. 그 순간 직원이 권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나중에 계산서를 받아보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경우였습니다. 생전에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미안한 마음에 비싼 장례를 치렀는데요. 알고 보니 그분은 평소에 간소한 장례를 원하신다고 친구분들께 말씀하셨더랍니다.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장례가 끝나고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그때 자녀분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드렸으면 비용도 줄고 마음도 편했을 텐데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을까 하고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3일장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며칠 전 상담에서 68세 김영수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 장례를 다녀왔는데 조문객이 거의 없더랍니다. 빈소에 들어서니 의자만 텅텅 비어있고 유족들만 멀뚱히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은 1,400만 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녀 둘이 나눠 냈지만 결국 카드 할부로 돌렸다고 하더군요. 형은 할부 8개월, 동생은 6개월로 나눠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김영수 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준비 안 하면 우리 애들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요. 사실 김영수 님도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시거든요. 회사 다닐 때 동료들은 다들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본인 장례 때도 조문객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상담에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습니다. 막연히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장례 방식과 비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겁니다.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고 거기에 장례비라고 메모를 붙여두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내 뜻을 분명히 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문자 하나 보내셨어요. 아빠 장례는 하루 만에 끝내고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72세 박순자님은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게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이것저것 권하는데 거절을 못 하셨대요. 수위도 제일 좋은 걸로, 관도 고급형으로, 빈소도 큰 걸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상객은 30명도 안 왔습니다. 계산서 받아보니 1,800만 원이 넘었고요. 박순자님이 그러시더군요. 남편이 평생 검소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돈을 쓰니까 오히려 미안하다고요. 남편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거라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준비만 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하나면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온 장래 상식이 왜 위험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3일장은 기본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는 당연히 3일 동안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전통일까요? 사실 3일장은 전통이라기보다 관행에 가깝습니다. 옛날에는 멀리 사는 친척들이 소식 듣고 오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3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연락이 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가족장과 간소장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일수록 하루장이나 이틀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문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직접 방문보다는 조의금 전달이나 화환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정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셔서 3일장을 치렀는데요. 조문객이 4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은 아무도 오지 않아서 가족들끼리만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빈소 사용료는 3일치 다 나갔습니다. 식사 준비해놨던 것도 다 남았고요. 끝나고 나니 비용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박정호님이 그러시더군요. 하루만 했어도 절반으로 줄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조문객 예상 인원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회사 동료, 친구, 친척을 쭉 세어보세요.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명절에도 친척 모임 안 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례 때만 다 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립니다. 남들 다 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장례식장 직원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보통 3일 하시는데요. 하루는 너무 짧지 않으세요? 이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 사정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정말 3일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함정은 비싼 수의가 예의라는 생각입니다. 수의는 돌아가신 분이 입는 옷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보통 3배로 된 한복 수의를 권합니다. 가격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격과 효도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장례용품 가격은 업체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똑같은 수의인데 어떤 곳은 150만 원, 어떤 곳은 280만 원을 받습니다. 원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그냥 비싸게 파는 겁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가격을 따지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5세 이성호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300만 원짜리 수의를 권유받았습니다. 고급 삼배에 자수까지 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성호님은 고민 끝에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즐겨 입으시던 한복이 있었거든요. 그걸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혔습니다. 비용은 세탁비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더 의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옷이니까 더 어머니다웠다는 겁니다. 조문객들도 그 한복을 보고 고인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싼 새 옷보다 낡았어도 의미 있는 옷이 훨씬 좋았던 거죠. 실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미리 평상복 사용 의사를 남겨두십시오. 종이에 적어두셔도 되고 자녀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평소 입던 옷으로 해달라고요. 양복이어도 되고 한복이어도 되고 편한 옷이어도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현장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전 메모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순간의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미리 적어놓은 게 있으면 그걸 따르기가 쉽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정말 비싼 옷이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존엄은 옷값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빈소는 클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걸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형 빈소는 비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장례 비용의 상당 부분이 시설 사용료에서 발생합니다. 특급실은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3일이면 300만 원입니다.
일반실은 하루 50만 원 정도인데 특급실은 2배가 넘습니다. 공간만 넓은데 말이에요. 72세 최동민님 가족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특급실을 권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최동민님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친구 중에 건강한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조문객도 예상대로 많지 않았고요. 실천 방법입니다. 작은 공간 선택을 미리 명시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말해두세요. 빈소는 제일 작은 걸로 해도 된다고요. 어차피 조문객 많지 않을 거라고요. 주의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리모델링 핑계로 대형실만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방은 지금 공사 중이라느니 곰팡이가 있다느니 하면서요. 속지 마십시오. 다른 장례식장 알아보겠다고 하면 갑자기 작은 방도 된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빈 공간이 정말 체면을 지켜줄까요? 텅 빈 특급실보다 아담한 일반실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네 번째 함정은 부조금으로 상쇄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조문객이 많아서 부조금으로 장례비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 감소로 부조금 회수 구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문 문화 간소화로 직접 방문 비율이 감소 추세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조의표하고 계좌 이체로 조의금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안 오는 사람도 많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69세 한기수님 사례입니다. 부인 장례를 치렀는데 부조금을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적은 조문객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부조금은 5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장례비는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000만 원을 자녀들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부조금에 기대지 말고 순수 지출로 계산하십시오. 부조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장례비를 준비하세요.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와도 문제없게요. 주의사항입니다. 예상 수입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장례에 오는 사람은 그중 30명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부조금으로 해결된다는 생각 여전히 유효할까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5번째 함정은 자식이 알아서 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장례는 자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노후 갈등 원인 중 상속과 장례 비용 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왜 형은 적게 내고 동생은 많이 내야 하는지 다투게 됩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66세 오재훈님 가족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 셋이서 비용 분담 문제로 형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장남이 많이 내야 한다는 둘째,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셋째, 결국 싸우다가 변호사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3달 동안 연락 안 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에 내가 원하는 장례 방식을 적으면 됩니다. 빈소는 어떻게, 수의는 어떻게, 비용은 어디서 쓰라고요. 주의사항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기억 못합니다. 아니면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꼭 글로 남기세요. 질문 드립니다. 자녀에게 판단을 모두 맡겨두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오히려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닐까요? 이제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무빈소 또는 가족장을 고려하는 겁니다. 요즘은 24시간 내간소 진행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화장하고 납골하거나 상골하는 겁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으니 비용도 확 줄어듭니다. 300만 원 이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합의가 우선입니다.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부담 주기 싫어서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실천 방법입니다. 미리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하십시오. 명절에 자녀들 모였을 때 한번 꺼내보세요. 농담처럼 시작해도 됩니다.
나 죽으면 빈소 없이 바로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이렇게요. 처음엔 애들이 무슨 소리냐고 할 겁니다. 그때 진지하게 설명하세요. 비용도 아끼고 너희들 편하게 하고 싶다고요. 질문 드립니다. 남들 눈치보다 가족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문객 없는 3일장과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는 하루장, 어느 게 더 의미 있을까요? 두 번째 실천법은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문장 하나가 자녀의 부담을 줄입니다. 내 장례는 간소하게 비용은 300만 원 이내로 평상복 입히고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라.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막연한 표현은 피하십시오. 알아서 해라,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빈소 없이 가족장으로 치르라. 수인은 내 양복 입혀라. 이렇게요. 실천 방법입니다. 빈소 없이 가족장으로 치르라 명확히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통장이랑 같이 보관하세요. 자녀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요. 아니면 자녀들한테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세요.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적어두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평상복 사용을 명시하는 겁니다. 의미는 가격이 아니라 기억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떠올릴 때 비싼 수의가 아니라 그분이 즐겨 입으시던 옷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합성 소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면이나 삼배 같은 천연 소재가 좋습니다. 평소 입던 면 셔츠나 한복이면 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구체적 옷을 지정해 두십시오. 옷장 어디에 있는 무슨 옷인지 적어두세요. 남색 양복, 흰색 와이셔츠, 넥타이는 빨간색 거. 이 정도로요. 자녀들이 헤매지 않게요.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장 나다웠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편안했나요? 그 옷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실천법은 장례비 300만 원을 별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즉시 현금이 중요합니다. 장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금은 바로 못 찾습니다. 사망신고하고 상속 절차 밟아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보험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심사받고 하면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장례는 그 전에 끝납니다. 그러니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전용 통장에 별도 보관하십시오. 장례비라고 메모 붙여서요. 그리고 자녀한테 알려주세요. 내 책상 서랍에 통장 있다. 비밀번호는 이거다. 그거 장례비니까 쓰라고요. 질문 드립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도 3년이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가족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가 오해를 줄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걸 자녀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너무 무겁게 꺼내면 애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식사 끝나고 차 마시면서 자연스럽게요. 실천 방법입니다. 농담처럼 꺼내도 좋습니다. 요즘 친구 장례 다녀왔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간소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요. 애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저녁 한마디 건네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걸 실천하시면 여러분 가족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3일장이 무조건 효도라는 상식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보여주기식 장례는 남을 위한 체면일 수 있지만 준비된 장례는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3일장이 전통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관행에 불과했고 비싼 수의가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가격과 효도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큰 빈소가 체면을 세워준다고 여겼지만 텅 빈 공간은 오히려 초라했고 부조금으로 해결된다고 기대했지만 조문객은 갈수록 줄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슬픔도 추스르기 전에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권하는 대로 비싼 걸로 선택합니다.
계산서 받아보고 놀랍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형제끼리 비용 분담 문제로 다툽니다. 카드 할부로 돌립니다. 몇 달 동안 카드값 내느라 허덕입니다. 이게 준비 안 한 가정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부모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하게 가족끼리 조용히 치릅니다. 비용은 300만 원 이내로 끝납니다. 미리 준비해둔 통장에서 바로 냅니다. 형제끼리 다툴 일도 없습니다. 장례 끝나고 부모님 유언대로 했다는 뿌듯함이 남습니다. 이게 준비한 가정의 현실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 돌아가셔서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내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끼리 치르라. 빈소 없이 하루 만에 끝내라. 수의는 내가 평소 입던 옷으로 해라. 비용은 300만 원 넘기지 마라. 이렇게요. 그리고 그 종이를 지갑이나 수첩에 넣어 두십시오. 둘째,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드십시오. 거기에 장례비라고 메모 붙이고 매달 조금씩 넣으세요. 10만 원씩이면 됩니다. 셋째,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엄마 장례는 간소하게 해도 된다. 비용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요. 이 3가지만 하셔도 자녀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려고 하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영상 멈추고 종이 한 장 꺼내서 적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정리해야 할 재정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통장은 몇 개가 적당한지, 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화려한 장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은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솔직한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